생생한 뉴스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맹현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갈등이 봉합됐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지금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일시적인 봉합일 수는 있어도 꿰맸으니까 상처는 남아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한동훈 위원장이 90도로 인사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이렇게 인사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90도로 인사한 느낌도 살짝 들긴 했는데 존중과 신뢰에 여전하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로 존중과 신뢰가 없어서 싸운 걸까요? 그러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거고요. 갈등의 원인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를 주목해야 된다. 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여당에서 지금 전략공천 지역구 뭐 50곳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그 기준에 인천 계양을과 서울 마포을도 우선 공천 대상 지역구 조건에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전략공천을 하고자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김경률 그 비대위원에 대해서도 사퇴보다는 어떤 다시 뭐 재발 방지를 뭐 주의를 주는 식으로 좀 마무리하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의원도 있었고요. 예.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를 주목해야 된다. 어제 김준일 에디터도 그 예.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요 얘기를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좀 잘라내듯이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 그 갈등의 실질적인 원인이 됐던 사안에 대해서 한 위원장은 나는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라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갈등의 모습을 보이면 공멸의 길로 가게 되니까 일시적으로 잠시 갈등을 멈춘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네. 대통령실에서도 이 봉합이라는 표현을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치입니다. 그러니까 봉합이라는 건 언론의 해석일 뿐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화를 다시 나눌 수 있게 됐다. 네. 이런 의미 정도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접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봉합은 아니고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위상도 고려는 해준다. 그런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게 어제의 만남이고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아직 대통령의 역공은 끝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한 위원장이 대통령한테 또 90도 폴더 인사를 한 부분에서 또 엿볼 수 있는 당정 관계에 변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죠. 여당에서는 그렇게 해석도 지금 할 수 있고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한 줄 평으로 말씀드리면 다행이지만 불안하다. 이게 음,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지금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런 상식 이하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미묘한 기류가 감지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의원은 한번 금이 간 관계에는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여권 인사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거든요. 예. 그 검찰총장 당시에. 근데 이 말은 고스란히 한 위원장과 윤 대통령 관계에 대입이 된다.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도 지금 완전한 봉합으로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네. 그래서 이 신구 권력 다툼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떨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 문제의 진짜 뇌관이 아직 터지지 않았고 터진다면 여권의 분열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시각인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번 일을 계기로 그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 사이에 어떤 뭐 권력 다툼이 시작됐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누구한테도 이득이 안 된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 참 의아한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은 뭐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대통령실에 좀 과거에 이제 대통령실에 있었던 관계자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장점이자 단점에 대한 얘기였는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기존 정치 문법을 따르지 않고 꼭 해야 한다고 판단이 들면은 눈치 안 보고 하는 스타일이다. 이 장점이죠. 네. 근데 똑같은 성격을 반대로 놓고 보면은 되게 즉흥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설문도 임박해서 바뀌기도 하고 대통령 동선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영린을 건드리자 욱한 거죠, 대통령이. 네.
그렇지 않으면 이 지금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이 상황이 설명이 안 됩니다. 네, 예. 지금 뭐 봉합을 했다고는 하지만 누구도 완벽하게 해결이 됐다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저는 그 대표적인 보수 매체죠. 문화일보 사설이 좀 답을 주고 있다고 봐요. 어제자 문화일보 사설을 보면은 사과는 종결 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과하느냐에 따라 종결 여부가 결정된다고 썼습니다. 네, 지금 이 정치 그리고 선거는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스포츠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하지만 우리가 뭐 축구 선수들은 자기가 득점을 직접 하지만 정치권이나 뭐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이 문화일보의 지적은 지금 대통령이 사과하는 어떤 입장을 밝히는 행위가 실점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실점인지 득점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이런 지적인 거죠. 네, 지금 뭐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사과 해명 필요 없다, 수사와 법적 처벌을 바란다 네. 이렇게까지 더 강도 높게 보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국민 민심을 대변해주는 얘기입니다. 네. 예.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3지대에서 오늘 이준석 대표와 양양자 대표가 합당을 선언했어요. 예. 메시지가 우리는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 그러면서 이 개혁신당이 한국의 희망이고 한국의 희망이 개혁신당이다.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두 당이 사실 색깔이 같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주황색 셔츠를 입었고 네. 이준석 대표는 이 주황색 넥타이를 맸죠. 예. 결국 뭐 국민의힘으로 가는 거 아니냐 양양자 의원이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개혁신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뭐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K 네옴시티 건설 그리고 첨단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누 히어로 프로젝트, 뭐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등의 정책 공약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일찍부터 두 당이 좀 얘기를 해와서 좀 속도가 빨라진 것 같은데 요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일단 개혁신당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대표와 양 대표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이견이 거의 없었대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 합당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반면에 그 새로운 미래나 미래대연합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책적인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게 없다. 그쪽은 아직 창당도 안 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닫을 필요는 없고 논의는 계속 하겠지만 합당이라는 결과를 지금 바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견제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양향자 합당 선언에 대해서 한 현역 의원은 뭐 이 정도 통합 가지고는 큰 영향 발휘하기 어렵다라는 전망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빅텐트가 아니라 두 갈래, 세 갈래 이런 전망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시각이고 그리고 만약에 제3지대의 빅텐트가 쳐지더라도 네.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의 영향이 더 클 거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